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한 선택들 중에서 진짜 내가 원해서 한 것이 몇 가지나 될까요? 입었던 옷, 했던 말, 보냈던 메시지, 참석했던 자리, 그 중에 남들이 어떻게 볼까 신경 쓰면서 한 것이 몇 가지나 될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내가 아닌 누군가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검열합니다. 너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맞는 선택인 걸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게 뭔지조차 모르는 채로 하루가 지나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이 질문을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붙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손꼽히는 귀족이었고 판사였고 도시의 시장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38살 생일날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의 탑 꼭대기로 올라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오늘은 남의 시선으로 살기를 거부한 남자 미셸 드 몽테뉴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533년 프랑스 보르도 근처의 작은 성에서 태어난 몽테뉴는 일찍부터 촉망받는 엘리트였습니다. 보르도 고등법원의 판사가 되었고 프랑스 왕실과도 가까이 지내는 귀족 가문의 자제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30살 이후는 잇따른 상실의 연속이었습니다. 30살 그의 단 하나뿐인 친구 라보에시가 패스트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몽테뉴가 훗날 수상록에서 왜 그와 친구였냐고 누군가 물었을 때 이렇게 답했을 정도로 깊은 사이였어요. 그가 그였고 내가 나였기 때문이다. 그 친구의 죽음은 몽테뉴에게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전히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존재를 잃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5년 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 후에는 남동생이 테니스를 치다가 공에 머리를 맞고 뇌출혈로 급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몽테뉴 자신도 말에서 떨어지는 낙마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연달아 몰아치는 죽음 앞에서 몽테뉴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삶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남들 눈치를 보며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을. 1571년 38살 생일날 몽테뉴는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판사직을 내려놓고 사교계의 모임을 끊고 자신의 성 안에 있는 작은 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탑은 원래 창고로 쓰이던 3층짜리 좁은 건물이었어요. 화려한 응접실도 없었고 손님을 맞을 공간도 없었습니다. 오직 창문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그를 둘러싼 책들뿐이었죠. 몽테뉴는 그 탑의 서재 벽에 라틴어로 문장을 새겨두었습니다. 대략 이런 뜻이었어요. 나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간을 바친다. 세상이 어떻게 볼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가톨릭과 개신교 위근호 사이의 종교 전쟁이 온 나라를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페스트가 도시를 휩쓸며 사람들을 죽여나갔습니다. 모두가 편에 서야 했고 누구 편인지 밝혀야 했고 살아남기 위해 강한 척해야 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몽테뉴는 혼자 탑에 올라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무엇을 아는가?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슬그머니 내 생각을 바꿔버리는 순간. 사실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거절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억지로 따라가는 순간. 정작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원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은 채 하루가 끝나는 순간, 몽테뉴는 탑 안에서 바로 이 질문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진짜로 무엇을 아는가? 그는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틀렸던 순간, 내가 우스꽝스러웠던 순간, 그 모든 것을 솔직하게, 가감없이 종이에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례인 줄 알면서도 단지 나만을 위해 살고 있다. 내 목적은 그것뿐이다. 이 문장이 500년 전 글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낯설게 들립니다. 나만을 위해 살겠다는 말이 이기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몽테뉴는 탑에서 10년 동안 글을 썼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수상록이에요. 흥미로운 건 이 책의 제목입니다. 에세는 프랑스어로 시험, 시도, 경험이라는 뜻이에요. 완성된 진리를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탐색하는 과정 자체를 담은 책이라는 뜻이죠. 이 책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에세이라는 글쓰기 장르의 원조가 됐습니다. 그 시대의 책들은 대부분 신을 찬양하거나 왕의 위대함을 기리거나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몽테뉴의 책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낮잠 자는 습관, 자신이 무서워하는 것들, 자신이 우스꽝스럽게 실수했던 순간들을 썼습니다. 위대하거나 교훈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자기 자신이었던 것들을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일은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법을 아는 것이다. 500년 전 문장인데 지금 이 시대의 SNS를 보다가 문득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사람, 남들 기준에 맞추다가 지쳐버린 사람,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 사람에게 그대로 꽂히는 말입니다. 탑에서 나온 몽테뉴는 이후 보르도 시장이 되어 다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장으로 임기를 마치던 1585년 도시에 패스트가 덮쳤어요. 보르도 시민의 절반인 17,000명이 죽어나가는 동안 몽테뉴는 가족들을 데리고 6달 동안 정처 없이 떠돌아야 했습니다. 패스트가 퍼진 도시에서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난길은 철저히 외롭고 우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몽테뉴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글을 놓지 않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20년에 걸쳐 수상록을 다듬고 또 다듬었어요. 그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내가 나 자신으로 있는 그 시간만큼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몽테뉴는 1592년 5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수상록 곁을 떠나지 않았고 끝끝내 자기 자신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껏 쌓아온 것들 중에 진짜 내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몽테뉴는 그걸 깨닫고 탑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에게 탑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가끔은 남의 시선을 내려놓고 이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나에 대해 무엇을 아는가?